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을 돌며 사흘째 수도권 표심을 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선 유세장 안전을 위해 세운 방탄유리가 비아냥될 일이라냐며 우려를 만든 건 바로 그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첫 소식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천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해온 해불 양수,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뒤 인천 계양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며 제도약에 성공한 만큼 인천 시민의 이러한 통합 정신에 감사하고 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이 해불 양수의 정신으로 모두를 통합하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지요. 인천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돼 출퇴근 교통 등 몸소 겪은 문제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의 정신이 통합이라 강조하고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루 전 자신은 방탄조끼가 필요 없다며 비난전을 펼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선 그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게 비아냥거릴 일이냐고 응수했습니다. 인천 출신 정치인 조봉암의 사법 살인을 거론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반란과 내란, 정적 제거 업무는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과거 김건희 여사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를 향해선 사퇴하더라도 책임은 여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제주를 찾은 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내일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제주 유세를 마친 뒤 양산 등 경남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일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헌법재판소 비판 발언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는 사흘 연속 수도권 공략에 나섰는데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 교통 개선과 경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윤석열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이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헌재 판결을 불복하는 것 아니냐 비판이 제기됐는데 나흘 만에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표현이 과격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 표현이 좀 격하고 과했는데 비판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여튼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지지율 격차를 해소할 특단의 방법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고 한국 정치에선 제3당이 잘 되기가 어렵다며 결국 함께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흘 연속 수도권 유세를 이어간 김 후보, 오후에는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직접 모내기에 나섰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청년 일자리를 챙기는 행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 업적을 강조한 맞춤형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최초로 제안한 GTX를 완성해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 접경 지역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나 그린벨트 등의 규제들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시간 내로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게 이런 교통혁명을 이루어내는데 경기도 최고의 요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저 땅에 좋은 기업들, 좋은 연구소가 방탄유리를 세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어 경호원조차 필요 없다며 차라리 안전한 감옥으로 가라고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방탄적이 없죠. 감옥에 앉아있으면 교도관들이 다 지켜주고 때 되면 밥도 딱딱 갖다 줘요.
김 후보는 오늘도 서울과 광명, 부천 등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 바닥 민심 잡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엽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으로 밝힌 가운데 김 후보 역시 증시 부양책을 약속하며 이른바 개미 투자자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면담한 뒤 오후엔 경기 광명과 부천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연일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이 후보는 요지부동인데요. 범부수 진영 지지율 정체가 계속되면 압박 수위는 더 거세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앞에 안철수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설득하기 위해 이 후보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깜짝 회동의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이에 안 의원은 조심스럽게 범보수 단일화의 필요성을 꺼냈지만 좀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 중진 의원까지 발벗고 나서는 상황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단일화 앵무새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개혁신당에선 친윤계가 차기 당권의 미끼로 이준석 후보를 회유하려 한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대선 뒤 친한동훈계의 당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 후보를 허수아비로 내세우려 한다는 주장인데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가 전제인 만큼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완주 의지를 다진 이 후보는 일강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립을 추진했던 성남시 의료원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저격수를 자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 측은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더 다져간다는 방침이지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25일 전까지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박은 더 커지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만나 대담을 나눕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월 대선 출마 선언 당시에도 천안함 폭침을 대표적 음모론의 사례로 언급하며 정치가 음모론과 같은 반지성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대담은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이후 인하대학교에서 학식 먹자 프로젝트로 대학생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 공약으로 무엇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고 감세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해법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 경기 대책으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규제를 완전히 판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AI 100조 원 펀드 조성을 공통으로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늘려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죠. AI 시대에 전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과 감세 정책도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 수급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연평균 4조 8천억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연 3조 원대의 쌀 매입 보관 비용이 정부 재정으로 충당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면 연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세는 없고 재원 마련도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재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몇 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계속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스펑크나 국가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2년간 대규모 세스펑크에 이어 올해 1분기 재정 적자도 61조 원을 넘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고령화와 성장세 둔화로 향후 국가 채무 비율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부정선거 논란을 다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이번 대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불복 운동을 할 거란 입장이라 음모론 확산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 들어서자 연호가 이어지고 지지자들의 손엔 부정선거 너만 몰라란 글귀가 적힌 빨간 풍선이 들려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파면된 지 47일 만에 택한 첫 공개 행보는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영화는 사전투표와 개표 시스템 조작 논란, 또 전산 개표 불신을 담고 있는데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가 제작진으로 함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람 요청에 흔쾌히 화답했고 그렇다고 대선을 고려한 행보는 아니라는 게 전 씨 설명입니다. 원래는 조용히 오셔가지고 이 영화를 보러 오는 2035 청년들에게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이 감독은 앞으로 사전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대선 불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는 문구가 크게 새겨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건 뭐 한 2, 3일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불복운동을 할 것이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관객은 청년 세대가 눈에 띄게 많았는데 계엄 선포 장면이 나오자 객석에선 환호가, 탄핵 선고 땐 욕설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때때로 끄덕이며 영화에 공감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고 취재진 앞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2주도 안 남긴 시점에서 부정선거 영화를 택한 건 그 자체로 메시지란 지적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음모론 확산을 부추기는 대선 개입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어처구니 없고 뻔뻔하다며 자중하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달라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우려와 함께 누가 가서 말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한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있어야 할 곳은 영화관이나 거리가 아닌 감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을 유포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 관람하며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나섰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윤 어게인 캠프를 꾸린 데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 극우 세력을 결집하려고 한다며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영화 관람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 당시 말한 백의 종군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측에서 구입한 샤넬백 2개가 김 여사 최측근에게 전달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서가 이 가방들을 다른 샤넬 제품들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전달 정황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 최종 전달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 측이 적어도 샤넬 가방 2개를 구입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와 함께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샤넬 제품의 거래 이력을 알 수 있는 고유번호 등을 토대로 조사해보니 이 가방들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인 유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 비서 유 씨가 이 가방들을 샤넬 측에 들고 왔고 웃돈까지 줘가며 다른 제품 등으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유 씨가 샤넬 제품을 교환한 시점은 지난 2022년 4월과 7월로 2개의 가방 가격은 각각 1,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건진법사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씨에게 자신이 웃돈을 줘가며 샤넬 가방 2개 교환을 부탁했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 윤 씨에게 샤넬 가방 2개를 받긴 받았지만 다른 물건들처럼 돌려받은 다음에 잃어버렸다는 주장입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유 씨도 검찰 조사에서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전 씨의 부탁으로 가방을 교환해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와 김 여사 최측근 유 씨 모두 샤넬 가방 2개의 전달 과정은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전달은 없었다. 그저 자신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대통령실까지 긴 시간 김 여사를 수행한 유 씨가 보고도 없이 가방을 받고 교환까지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교환한 샤넬 제품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대미 수출은 1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의 여파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못 미쳤습니다. 수출액은 잠정 3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같은 기간 23.8% 떨어진 데 비하면 격차는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미국발 관세 여파가 두드러지는데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한 반면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부품, 철강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수출도 14.6%나 줄었고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인 중국 수출도 7.2% 감소했습니다. 미중이 최근 일시 관세 유전에 들어갔지만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그 반도체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좀 상쇄되는 면이 있겠지만은 하방 리스크가 아직도 크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대미 수출에 대한 협상 그리고 다른 수출처를 찾을 그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8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안정과 시장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장의 정책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습니다. 2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5월 수출도 남은 10일 뒷심을 발휘해 전년 대비 플러스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건설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BMW 코리아, 현대차에서 수입 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는 정부가 리츠 방식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사업 주체에 공공택진의 우량 용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제약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중복 섭취를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체지방 감소 기능을 지닌 다른 건기식과 함께 먹을 경우 간 독성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젯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남성은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우도시 피해 젖은 남성 한 명이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옵니다.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더니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겁니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칼 맞으신 분이 빨리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전화기 빨리 빌려달라고 하셔서 경찰 부르라고 칼 맞았다고. A씨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젯밤 9시쯤. 70대 남성 한 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60대 남녀 2명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여가 지났지만 현장엔 피해자들의 핏자국과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1시간 만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과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다툼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저한테 다들 몰아붙이니까 얘가 화가 나니까 슬금이 가더라고요. 나오더니 절로 앉은 사람 그냥 찍은 거예요, 막.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차철남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바탕으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차 씨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쯤 동탄 호수공원 인근 상가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경쟁력에 이어 오늘은 전국 현안을 중심으로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과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는데요. 5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방식이 잦은 탈당이 아닌 국민의힘 차원의 제명이나 출당 조처여야 했다는 의견도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잦은 탈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가 전체 응답자의 56%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 28%를 앞섰습니다. 긍정 답변이 우세한 경향은 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았는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이 중도층이나 진보층에 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탈당을 긍정적으로 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 58%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26%,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11% 순이었습니다. 중도층과 무당층을 따로 떼어내 살펴보면 60% 이상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답변은 여러 정당 중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세대별로는 70세 이상에서 긍정 영향을 전망하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이번 탈당으로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보는지도 질문해봤습니다. 충분히 정리됐다는 답변은 34%인 반면 53%는 당 차원에서 제명 출당시켰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념 성향에 따라 반응은 엇갈렸는데 보수층에선 62%가 충분히 정리됐다고 봤지만 중도층 65%와 진보층 78%는 제명 출당이 필요했다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상반된 경향이 나타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대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곤 제명 출당이 필요했다는 답변이 우세했고 40대, 50대 순으로 이 같은 경향이 높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직위현 판사의 술자리 의혹에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출석의 요구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대선과 관계없이 나와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직위현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추가 증거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는 응답이 58%로 사법부 흔들기라는 응답 32%보다 많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선 90% 가까이가 조사 필요성에 찬성했고 반대하는 응답은 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선 반대가 70%에 달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수와 진보, 이념 성향별로도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로 갈렸는데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선 전체 평균보다 높은 69%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을 뺀 모든 권역에서 조사 필요성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출석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지난 1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하루 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대선과 관계없이 김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답이 64%로 대선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야 한다는 답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도 대체로 비슷한 답변 형태를 보였고
70대 이상에서도 검찰 출석을 요구하는 응답이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을 뺀 전 지역에서 출석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비교적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60%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출석을 연기해야 한다는 답변이 66%였던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정반대 응답이 90%였습니다. 중도층에서도 70% 넘게 김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됐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는 대부분 업체가 정상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대선일에 쉬지 않으면 투표 참여가 어렵다며 당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달라고 나섰는데 참정권 사각지대를 줄여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일을 시작한 지 3년 된 이규랑 씨는 새벽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에 많게는 400개가 넘는 택배를 배송합니다. 지난번 대선일에는 업체가 휴무일로 지정해 투표장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래 공휴일들 이런 날은 쉬는데 저희 택배사에서 이제 6월 3일날 정상 업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 때는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 업체가 쉬었지만 이번에는 주요 택배, 물류 업체들이 대선일 정상 운영을 결정했거나 정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택배 노동자들이 업체들을 향해 대선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택배 없는 날, 그것은 우리에게 쉼 그 이상이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주십시오. 업체들은 당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택배 노동자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직이라 자율적으로 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직접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루 동안 물량이 쌓이는 만큼 사실상 쉬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사업주가 보장하게끔 돼 있지만 특수고용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있지만 하루 배송량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참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 그렇다고 업체들의 휴무일 지정을 강제할 수도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장에서도 최대한 이런 참정권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사규를 정비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기본권적인 침해의 여지가 없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참정권 사각지대를 줄여가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걸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한 외교관들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해서 각국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배급이 이미 끝났지만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은 수프통을 바닥까지 긁어냅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마지막 한 숟가락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22살 젊은 어머니는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딸에게 줄 게 없습니다. جيت عشان اعبيها وطعم الطفل والله عشان الطفل جيت اول مره اجي على التكيه لو عندي حبه عدس كان ما جيتش لو عندي حبه عدس في الخيمه ولا حبه رز كان ما جيتش بس فيش. 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휴전 1단계가 끝난 3월 초부터 가자 지구에 구호 물자가 들어가는 걸 전면 봉쇄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식량과 의약품 등의 반입을 일부 허용했는데 유엔은 가자 주민들에게 전달된 건 아직 하나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Yet the challenge that we have is that it's not at a sufficient scale. The trucks that have arrived in Gaza are still within Gaza, but just at the platform at Kerem Shalom. 레오 14세 신임 교황은 첫 일반 아련 자리에서 다시 가자 지구를 언급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병든 이들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innovo il mio appello accorato a consentire l'ingresso di dignitosi aiuti umanitari e a porre fine alle ostilità.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기 위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요르단강 서안을 찾은 유럽과 중동 등 20여 개국 외교관들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방문단이 승인된 경로를 벗어나 경고 사격을 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EU 등은 강력히 비판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로마에서 5차 핵 협상에 들어간다고 중재국인 오만이 밝혔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뜻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독자 타격설까지 흘러나오자 국제 유가가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현지 시간 23일 로마에서 다시 열린다고 중재국인 오만 외무장관이 전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오만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담당 특사와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처음 만난 이후 이번이 5번째 협상입니다. 앞서 4차례 협상에서 양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폐를 놓고 맞섰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타결된 합의에선 약속한 농도와 보유량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아예 폐기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That allow them to develop their economy, that allow them, if they want, to have a civil nuclear energy program like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without enrichment.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라며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فرقی در اصل قضیه ایجاد نخواهد کرد. موضع ما کاملا روشنه. من به صراحت قبلا گفتم، تکرار میکنم که غنیسازی در ایران ادامه پیدا خواهد کرد با توافق یا بی توافق. 이런 가운데 미 CNN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독자적으로 타격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테헤란 외곽의 군사기지와 방공망 상당 부분을 파괴해 이란의 방어력이 떨어진 만큼 마음만 먹으면 핵시설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중동 전역 전면전과 국제경제 충격을 불러올 수 있어 협상을 위한 압박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도울 가능성은 작기 때문입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타격 우려로 한때 급등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예상 밖의 원유 재고 증가 발표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일본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30도 안팎을 넘나들며 7월 하순에 가까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지는 등 열사병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야마나시현이 최고 34.2도를 기록한 데 이어 기후현 일부 지역은 35도를 넘었습니다. 7월 하순에 해당하는 무더위입니다. 今から思いやられますね。暑いですね。林業やってるんで、まあ余裕は余裕です。 일본 전국 각지에서 3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된 곳은 201곳에 이릅니다. 도쿄 도심부도 처음으로 30도를 넘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는 어린이, 노약자들은 무엇보다 열사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子供が熱中症とかにならないかなって心配になります。 도쿄 도내에서만 하루 사이 열사병 환자가 25명을 기록했는데 아이치현에서는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작년 열사병 사망자가 1,651명에 이르는 등 근래 들어 한 해 열사병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이번 여름에 한해 수도요금의 기본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도쿄도 내 일반 가정 800만 세대가 대상으로 세대별 5,000엔, 우리 돈 4만 8천 원가량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この夏に限りまして臨時的な特別措置といたしまして、水道料金、この基本料金を無償にする。 수도 요금 부담을 줄여서 에어컨을 더 자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더위가 기세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 정부도 피해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내일은 비영리 거북이 보호단체가 제정한 세계 거북이의 날입니다.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사라져가는 거북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기념일로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바다거북은 기후위기와 해양 쓰레기 때문에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거북이 처한 상황은 암울합니다. 기후변화로 모래 온도가 매년 오르는데 바다거북 종 자체의 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온과 이제 해변의 모래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부분 앙컷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에서 연구 결과 대부분 다 99% 이상이 이제 앙컷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결국 이제 나중에 멸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또 해수면 상승으로 둥지가 침수되거나 사라지면서 바다거북은 생존 위기에 몰렸습니다. 제주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침식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곳 중문해수욕장 역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중문해수욕장도 한때 바다거북이 산란했었지만 지난 2007년 이후 더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즉각적인 위협은 해양 쓰레기입니다. 폐기물에 얽혀 죽거나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은 뒤 폐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주 주변에서만 매년 죽은 바다거북 30마리가량이 발견됩니다. 바다거북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선 부호초로 착각해가지고 그 먹이 활동을 하다가 그물에서 감겨서 죽는 경우가 많고, 연안에서 또 다른 거북들이 그 그물에 걸려서 연쇄적으로 세계 거북이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어제는 밤낮으로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부터 심한 고호는 서서히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서쪽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예년보다 덥겠고요. 곳곳으로는 비도 내려서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점차 내려오면서 낮부터는 남부지방에도 비를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오전 중 비가 그치겠지만 충북과 영남 지역은 오후까지, 호남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5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로 서쪽 지역은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지만 동쪽 지역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